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앞으로 제 삶에 이야깃거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카페 아니거든요. 실내인데 마치 정원에 있는 것처럼 개방감이 좋죠. 아주 멋진 카페입니다. 안뜰 비엔나라는 커피를 시켰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마신 적이 있는 커피인데 맛이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여기서 잠시 커피 마시다가 제 밖에 있는 카페 정원으로 옮겨서 마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이 자리는 그 카페 단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은 평일에 왔더니 아주 한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큰 소파에 편히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경이 정말 아름다운 카페 커피 안뜰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오기에 사치스러울 정도로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날씨도 참 좋아서 오늘 오후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입니다. 커피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야외에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보이는 건물 옆에 이 테이블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커피를 마시기로 생각한 장소는 바로 저 정자입니다. 물이 채워져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지만은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좀 조용하고 한적하게 촬영하고 싶어서 여기에 저만의 자리를 세팅해 놨습니다. 커피 안뜰 정자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카페 조경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가을 하늘이랑 가을 햇살이 정말 좋습니다. 이 좋은 날 카페 안뜰 이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점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됐어요. 시작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50명밖에 안 되는 유튜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유튜브 팁 같은 그런 거창한 제목은 붙이지 않을게요. 그냥 초보 유튜버가 유튜브를 6개월간 하면서 느끼게 된 소소한 점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는 무엇보다도 유튜브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한 유튜버들, 구독자들을 뭐 몇만 이상으로 모은 유튜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금까지 남이 생산한 지식, 남이 생산한 정보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그거를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한 덕분에 이제 저만의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입장이 됐어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창작의 고통이 뭔지를 이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창작의 고통이란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를 찍는 것도 많이 편해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저 스스로 촬영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비디오 한 편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업로드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도전할 수가 있었지, 제가 만약에 예전처럼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시절이었으면은 유튜브 입문하는 거는 참 꿈도 꾸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살려서 최대한 많은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고 여유로울 때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촬영이었고요. 유튜브에 시간을 정말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뚝딱뚝딱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유튜브에 입문하면은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루 중에 절대적으로 가진 시간은 꽤 길지만 그 중에서 유튜브를 만들고 편집하는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고 있으면은 아기가 득달같이 올라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편집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제 방에 앉아서 뭐를 찍고 있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기가 잠들 때만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 결국에는 밤 10시가 넘어가는 깊은 밤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할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밖에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 비디오 한 편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기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아기가 잠들고 나서 편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밤 10시가 넘어가요. 근데 육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육아하다가 밤 10시가 되면은 자기 일을 하고 싶어도 너무 피곤해져 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날 중에 유튜브 편집을 실제로 했던 날은 사실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0시쯤 돼가지고 아기를 재우다가 피곤해 지쳐서 같이 잠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편집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다른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게 유튜브의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얻게 된 좋은 점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외적인 삶도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유튜브 팁 중에 유튜브 외적인 거에 더 신경 쓰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유튜브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 외적인 삶에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가령 뭐 직장인이라면은 저녁 무렵쯤에 퇴근을 해서 이제 나의 취미 생활을 하고 내 삶을 가꾸고 그리고 친구들, 애인,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 동안에 유튜브 편집을 하고 비디오를 만들고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듯한 삶 속에서는 유튜브를 하면은 유튜브 외적인 삶이 더 양보를 많이 해야 되고 더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유튜버들은 유튜브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 외적인 삶에도 더 많이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진짜 실제 내 삶이 행복하고 더 풍요로워야지 유튜브 컨텐츠도 더 풍요롭게 되지 않겠어요? 제 삶은 유튜버가 되고 나서 더 풍요로워졌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좋은 장소들을 더 많이 찾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장소들을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단양 상카페 영상을 업로드 했잖아요.
제가 바이크를 타고 혼자 산카페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은 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제 아기를 데리고 그곳 산카페에서 경치 좋은 풍경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상 촬영을 위해서 그곳을 찾아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은 가족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덕분에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됐고,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꿔놓고 있죠. 이거는 제 컨텐츠가 특히 제 주변에 있는 풍경 좋은 곳을 라이딩해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튜브 컨텐츠든지 그것을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라면은 유튜브 외적인 삶도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익힐 수밖에 없는 게, 촬영을 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그 촬영한 영상물을 편집해서 한 편의 비디오를 완성시키게 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촬영하는 법, 그리고 편집하는 법을 알게 되어서 우리 가족 비디오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에서 저는 제 아내랑 제 아기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좋은 기회를 저는 100% 만끽하고 싶고, 그리고 이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비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단편적인 그냥 폰카로 촬영한 영상들만 그냥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덕분에 이 액션캠을 가지고 아기랑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찍어서 많은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우리 가족을 찍어서 편집해서 완성시킨 비디오가 제 라이딩 영상보다 더 소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될 비디오는 바로 우리 가족의 이 추억을 남긴 비디오가 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제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찍은 비디오를 간직하기 힘들었겠지만, 유튜브 덕분에 저는 보물과도 같은 소중한 우리 가족 비디오를 많이 남기게 됐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많이 남길수록 저는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와 유튜브 외적인 것에 시간 배분만 잘 한다면은 유튜브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유튜브 덕분에 소중한 취미도 생기고 추억도 생기고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를 시도해봤고 실망도 해보고 기쁨도 느끼고 값진 삶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구독자의 소중함입니다. 유튜브 팁 중에 구독자 수에 1위 1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초보 유튜버는 구독자 수에 1위 1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독자가 한 분 늘어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직 50명도 안 되는 구독자지만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 구독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 유튜브 채널의 첫 구독자는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처음에 제가 채널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구독을 강제로 시킨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좋아요 누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 가장 충성스러운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고마워하는 소중한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마우신 분, 저의 장모님입니다. 딸내미 남편이 바이크를 타도 뭐라고 안 하시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응원의 말을 해주세요. 물론 안전하게 조심히 타라는 말도 꼭 덧붙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어머님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룹인 제 1소대 3분대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1소대 3분대 친구들이 제 구독자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48명 구독자 중에 11명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제 지인 구독자 중에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열심히 언급해주는 준이 형한테도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 구독자들은 제 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아니고 한 번도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준 구독자분들한테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독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신 구독자들이 저한테 큰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 거의 모든 영상에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주인TV님, 누구신지 참 궁금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하나의 목표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구독자 수는 저한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2년 후에 병원에 돌아가서도 계속 바이크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느낀 행복한 순간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크 유튜버로서 제일 중요한 저의 목표는 롱런 하는 겁니다.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예요, 바이커한테는. 왜냐면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바이크를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으로 돌아가면은 제 삶이 정말로 치열해지고 다시 바빠질 거예요. 바이크 라이딩이 제 치열한 삶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 삶의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삶의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직업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거를 다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직업 외에도 뭔가 즐기는 게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런 제 삶의 이야기거리를 하나 더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앞으로 제 삶의 이야기거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기라이더였습니다.